안녕하십니까. JTB 특집 6.13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입니다. 이 시간은 교육감 후보 2차 토론회, 1차 토론회 끝난 후에 2주 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후보 여러분들 오늘 다시 만나 뵙습니다. 먼저 후보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경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장교육 전문가 이재경입니다. 예, 서거석 후보입니다. 위기의 전북 교육을 구할 서거석 후보입니다. 예, 세 번째로 황호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을 위한 교육감 후보 황호진입니다. 예, 다음 김승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 후보 김승환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 전문가 교육감 후보 이미영입니다. 예, 제가 2주 만에 다시 만나 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아마 부지런히 발품을 좀 파셨을 것 같은데 체력에는 문제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건강해 보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후보 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오늘 좀 깊이 있고 또 뜨거운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론 규칙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토론도 지난번 1차 토론 때와 큰 틀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요. 상호 토론은 모두 자유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토론의 주제, 토론의 상대자, 상대의 수 모두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후보 한 분당 30초씩 모두 3번의 찬스 발언 기회가 주어집니다. 찬스 발언 원하시면 저에게 의사 표시를 한 후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모두 4차례의 상호 토론을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순서인 4번째 상호 토론에서는 이 찬스 발언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좀 조절해야 해서요. 그러니까 3번째까지 상호 토론, 찬스 발언을 쓰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쓰지 않고 남은 찬스 발언은 자동 소멸되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토론의 생방송은 페이스북 JTB 계정을 통해서 모바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첫 번째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 3분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재경 후보가 3분의 주도권을 갖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와 토론하시겠습니까? 예, 황호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황 후보님은 여러 인터뷰에서 대학 교수 출신 교육감들에 의해서 전북 교육이 퇴행을 면치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위험은 황호진 후보에게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감이란 자리는 교육 행정만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교실을 알고 수업을 알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황 후보님은 35년간 교육 행정만 했을 뿐이지 교단에 서서 한 학기라도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학 교수님과 교육감 역할 말씀하셨어요.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은 너무도 차이가 크고 관련된 행정도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교육 행정가로서의 황호진, 과연 교육 현장을 알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사실은 사범대학을 가고자 했습니다. 거기까지요. 예. 그리고 정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격증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직접 가르쳐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지난 8년이 지나는 동안에 김승환 후보님 교육감 집권기에 전북교육의 학력은 꼴찌를 면치 못했습니다. 교권은 무너지고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인성교육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2012년부터 16년까지 황 후보님은 전북 부교육감을 지냈죠. 예. 맞죠? 그렇습니다. 예. 전북 교육이 끝없이 추락하는 순간 황 후보님은 김성환 후보님의 불통과 독선 앞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이 방향이 잘못돼 갔다고 노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방금 이재경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상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경험, 그다음에 열정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오늘날 이 전북 교육의 이 추락된 또 교권이 붕괴돼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 앞에 떳떳하게 수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예. 사실은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예. 됐고, 3분의 시간이 모두 다 됐습니다. 예. 다음은 서거석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할 차례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김승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해가지고 매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데 중3학년의 경우에 최근 4년간 연속 꼴찌가 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 김 후보께서는 수능은 그렇지 않다. 8, 9등급이 전국 9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수능하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절대 평가고 그리고 수능은 변별력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 평가거든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를 비교한다는 것은 동문서답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토론에서도 그랬고 또 그 이후 방송에서도 제가 들으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는 충청북도가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고등학교 수능에 있어서는 우리 전북보다 못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죠. 예, 여기 충북과 전북의 수능 표준 점수 평균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3년, 14년 그리고 이 뒷면을 보면은 15년, 16년, 1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이 우리 전북입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이 충북인데 잘 보시면 전북, 충북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 드릴까요? 예, 짧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그 하늘을 가릴 만큼 손바닥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표준 점수를 말씀하시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해마다 그 해 수능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결과를 보면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 예, 국어, 그렇죠?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폐기했다고 했죠, 지난번에. 네, 그것도 사실입니까? 전수 평가에서 표지 평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네. 방식만 바꿨지 그것을 완전히 폐지한 건 아니잖아요. 왜 사실을 호도하니까. 사실상 폐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육 예, 전문가들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예. 유독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난번 1차 토론 때 1분 30초의 시간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짧게라고 느끼셨는데 지금은 그 2배의 시간을 드렸는데도 그래도 짧으시지요. 시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호진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전북대학 입학 전형에서
2006년 우리 전북 출신 도내 학생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 기억이 나십니까? 물론이죠. 아, 그러시군요. 예. 그 비율이 전북도에서 약 20% 예, 예. 그리고 80%가 도내에서 그렇습니다. 진학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 2016년도에 10년 후죠. 도내 학생 비중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략 한 5대5 되겠죠. 예, 도내 학생 비율이 52%로 절반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 이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럼요. 예, 이건 후보님 강연 자료 맞으시죠? 예, 예. 그 체감 경기가 어려운 만큼 국립대학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도내 학생들은 코앞에 있는 국립대를 놓아두고 학비 부담이 많은 대학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 시내 고교에서도 전북대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타시도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으로 가까운 국립대를 입학하고자 할 때 내신 성적과 비교과 영역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북 지역 학생들은 수시를 지망해도 이러한 내신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 더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해서 이 수능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전북의 초, 중, 고 학력이 너무 저하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고 역시 그 책임은 우리 김 후보에게 있고 또한 우리 황 후보도 같은 기간에 거기서 4년 근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타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 지역 전북대학에서는 그걸 요구해서 사실 우리 지역 출신 우리 진학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저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면 입학 전형에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내 학생들 진학 비율이 이렇게 크게 낮아져서 도내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총장을 2번 역임한 서 후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도 또한 그 전북대 이공계 전형에 수리 가 영역을 의무화하는 등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 예. 이를 탓할 것만이 아니고 예. 진학지대에 더 힘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자, 네 번째로 김승환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하겠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신규 건축물 또는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방교육자치, 지방교육분권에 상당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야심차게 지금 지방교육분권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이렇게 통제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좀 더 지방분권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대안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아니면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에 앞서서 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지난 8년간 1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단 한 건도 받지를 못했어요. 네, 지금 질문에 답변. 말하자면 8년간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네. 그것 먼저 반성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제도가 그 중앙에 그런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안 됐다.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 서거수 책임 회피를 하시는 겁니다. 서거수 후보님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 아니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저게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누가 질문 주도권을 갖고 있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부 내에 설치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이것이 계속 통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완화시켜서 지방 분권으로 오든지 아니면 시도교육감 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교육감이 실제로 얼마나 그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지난번 4년 전에 보니까 인터뷰에서 토론이었죠. 그때 나는 격이 안 맞아서 중앙부처의 국장도 안 만난다. 그런 내용을 보고 내가 그야말로 대경 실색을 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시험 답안지 쓰시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시도교육 쪽으로 넘겨라. 아니면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 그럼 교육감의 노력이라니까. 답변을 못 하시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학교 신축에 대해서 BTL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BTL 사업으로 학교 건물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BTL로 지을 수도 있겠죠. 지금 BTL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아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지금 숫자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 얼마나 큰지 이걸 아시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네. 시간이 모두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께 3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 학업 중단, 자살 등 유기 학생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죠. 이 현실은 미리 학교 안에서 예방을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네, 학생들의 삶을 너무 압박하지 말고 좀 여유를 주는 것, 이거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평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대책은 전문 상담사와 전문 상담교사의 배치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도 일부,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전문 상담사 배치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2016년 기준을 보니까 전문 상담사 숫자는 전북보다 약 5만여 명 학생 수가 적은 강원이 302명이었습니다. 전북보다 역시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은 315명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북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60명 정도 됩니다. 2016년 기준 전북은 강원이나 전남의 약 3분의 1 수준인 101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태는 김 후보가 2013년도에 약 200여 명의 전문 상담교사를 해고하고 예산 부족을 위해서 이유로 전문 상담사 배치에 대단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전문 상담 교사를 교육부가 그 자체로 TO를 주면 당연히 선발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교육부는 새로운 TO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교과 교사를 돌려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전문 상담사 부분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 예방과 인성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연구 결과나 다른 시도의 경영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지만 다른 시도교육청은 오히려 전문 상담사나 상담교사를 늘리려는 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은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그 전국의 그 모든 시교육청보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전북교육을 책임져온 김승환 후보께서 부족했거나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3분의 시간이 모두 시간을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찬스 발언을 쓰신 후보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이번에는 제가 후보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자 질문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분 이내에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거석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이
상호 토론에서도 좀 잠깐 언급이 된 내용인데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폭력의 양상은 흉악해지고 또 저연령화하고 있죠.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 정부의 대책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과도한 인권의식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권리에 따르는 의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의무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내가 편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학생들이 좀 있지 않나.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권리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도 더 중요하다라는 걸 좀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성교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가정에서 사실상 자녀들이 적게 되다 보니까 조동으로 키우는 그냥 귀엽기만 예. 보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래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황호진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예, 학교 폭력은 교육 현장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본적인 치유나 예방조차도 또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요.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랄지 사회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어른들이 세심하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라는 건 대단히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학교 폭력의 예방과 치유에 있어서 학생들의 기능에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즉 학생 자치 기능과 학생들의 자정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학생 자치회의를 강화하고 거기에 학생 인권위원회를 두고 학생들의 행동 규범을 정해서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벗어날 때는 예. 그걸 예방 활동을 하고 예. 또 사안이 거기까지? 발생하면 예. 또 또래 상담이랄지 또래 알겠습니다. 보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되면 원천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예.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령을 줄 때는 말씀을 좀 멈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후보 답변 들어볼까요? 학교 폭력 무엇이 잘못인가? 이것은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왜 이렇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누가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봅니다. 아이들이 원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이들을 이렇게 문제점으로 만들어 놓았다. 바로 그 누구는 어른이다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이들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2년 1월에 내놓았던 정부 종합대책은 철저하게 법적 접근입니다. 가해 학생에 응징하겠다는 겁니다.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 이것은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교사가 개입할, 화해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작용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학부모에 의한 소송이 본물 이루듯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교육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미영 후보 답변 차례입니다. 네, 지금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의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교사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뭐 다른 수업이나 이런 교육 과정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은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아이들의 어떤 민주 시민 교육,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어떤 공감 능력,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민주적인 설정, 이런 과정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 사안 중심의
그런 매뉴얼에 의한 그런 그 대책으로 나가면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그런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예방 중심의 그 학교 폭력 프로그램과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경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학교 폭력은 첫째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책은 처벌적이고 응부적인 관점에서 그 대책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이제는 처벌이 아닌 회복적 관점에서 대책을 정착시키고 평화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정비 및 관리는 기본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학생 생활 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의 생활 지도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셋째로 학교 성교육을 강화시켜서 각급 학교와 지역 지자체와의 협조에 의해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넷째로 상담 기능을 강화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예. 사전 예방 교육에 철저히 기하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상호 토론과 같습니다. 한 후보가 3분의 주도권 행사하는데요. 이번에는 황호진 후보가 먼저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명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 프라임 대학 프라임 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예,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고 각 대학에서 대부분의 대학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라임 사업은 대학 교육을 튼튼한 기초 학문에 기반해서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고 또 용도 폐기할 수 있는 즉히 제한적인 기능을 습득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대학 교육을 전락시켰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예. 이 대학 교육을 사실 기초학문을 튼튼히 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로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굉장히 협소한 기술 기능을 익힌 그런 기업의 필요에 맞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걸로 그래서 필요 없는 기업에 활용하고 또는 용도 폐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프라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드론 고등학교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고교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물론 뭐 기존 학교를 전환해서 설립하겠다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드론 고등학교와 인공지능 로봇 고교 설립 공약은 내용적으로 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프라임 사업을 고등학교 교육에 재현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실패한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려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할까요? 예, 전혀 제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그 도내에 특성화고가 많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만 약 13,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특성화고는 시대적인 흐름을 예측하면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그 시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인, 기술인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물론 그 특성화고의 그 1학년은 기초 교양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오면서 이 특성화고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는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미리 4차 산업혁명을 예측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에는 사실은 협소한 특정 기능, 기술만 익히는 학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육 혁신을 해야 되고 학생들이 과거에 그 획일적인 수동적인 그런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서 여러 학생들이 같이 협업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가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후보의 주도권 차례입니다. 네, 이명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후보를 생각하면 오랫동안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성장하고 배려하는 교육, 즉 참교육입니다. 그걸 평생 교육 철학으로 세우고 그걸 주장하다가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후보의 변신 이런 것이 엿보여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이 후보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것이 성적, 경쟁, 서열, 꼴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이 후보께서 평생 가져왔던 그 교육 철학 이것과 같은 맥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철학을 바꾼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번 1차 토론에서도 김 후보가 저의 참교육의 시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초학력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김 후보님께 좀 묻고 싶어요. 기초학력 문제는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분명히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기본 학력이고 당연히 이것은 공교육기관에서 길러줘야만이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평등권이자 인권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성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후보께서 그렇게 집착하는 자료, 일제고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 고등학교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보면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입니다. 전국 13위, 그리고 수학이 전국 13위, 영어가 10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교육 철학이 바뀐 건 아니냐 이걸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함께 성장하고 배려하는 기초 교육. 학력을 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 후보님의 그 인식에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철학이 기초 학력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공교육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철학이 왜 바뀐 건 그것을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러나 철학이 바뀐 안타깝습니다. 건, 철학이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른 질문을 드리죠. 저는 지난 8년간 전북교육감 일을 하면서 관료제의 속성을 잘 눈여겨봤습니다. 관료제는 끊임없이 자기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확대를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미영 후보께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관료제 확대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생애 주기 맞춤형 평생교육센터, 거점 지원센터, 해양수산고 이런 식으로 행정 조직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 이 모든 부담이 교사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북과 죄송합니다. 시간이 네. 다 돼서요. 예. 이럴 때 찬스 발언 쓰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러시죠. 예. 충북과 경남은 그 특수교육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특수교육원에서 자신의 어떤 기초학력뿐만이 아니고 진로와 함께된 직업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는 그런 그 특수교육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난 8년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 강원도에서는 진로교육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의 진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예. 국비로 전원 알겠습니다. 설치했고 예.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30초 찬스 발언 쓰셨고요. 계속해서 이미영 후보가 주도권 갖고 토론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전북의 기초학력에 대해서 각계각층이 한 목소리로 걱정하고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교육청을 책임진 김승환 후보만 혼자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없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2008년인가요? 그때 우리 저거는 공단에서 알겠습니다. 일어난 사건 아시죠? 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죠. 기초학력에 우리 아이들의 가장 그 기초학력을 잡아야 될 골든 타임은 대개 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예.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 보통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초등학교 2, 3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학년부터 교육 과정이 굉장히 그 다른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에 기초학력을 이렇게 그 보조하기 위한 그 보조교사를 2학년 전 학급에 배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기초학력이 미달된 기초학력의 문제를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고통받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초학력 미달로 교실에서 엎드려 잠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난번 토론회에서 김 후보님은 그 교실에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소수라고 말씀하셨죠? 네. 극히 일부라고 하셨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그 자료에 따르더라도 100명 중 5명입니다. 네.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이 극히 일부가 아닙니다. 학교 현장에, 교실에 단 일주일만 한번 근무를 해보십시오. 엎드려서 자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또 엎드려 잤는데 내일도 또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주일, 1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바로 기초학력에 미달돼서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갈 수 없거나 수업의 내용을 알아듣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이 교실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거는 이 아이에 대한 인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박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소명의식이 없는데 교육청의 어떤 누가 학교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물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김 교육감님의 바로 기초학력이 문제가 없다는 인식,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고 그 부분은 반드시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경 후보가 주도권을 갖겠습니다. 예, 이명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명 후보님은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학교 현장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줄곧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 있었는가요? 학교 교육 경력은 20년이고요. 학교 밖에서 10년. 예, 그러면 학교 밖에 있었던 그 기간도 교육 경력에 교육 현장이라고 했죠. 교육 경력은 20년이죠. 교육 쉽게 현장.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학교 밖에 있을 때 교육 시민단체에서 줄곧 활동하면서 교육 개혁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렇게 몇 얘기하고 년부터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인가요? 글쎄요. 제가 89년도부터 아마 98년도 복직을 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오직 교직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 관련 사업을 했었습니까? 그 10여 년 동안 저는 교육단체 활동을 하면서 전라북도에 있는 800여 개의 학교를 거의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업 교재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을 했고 또 수많은 학부모님들의 또 어려운 문제를 상담도 했고 저는 그 기간이 가장 자랑스럽고 지금 교육감에 나설 수 있는 앞에서 토대라고 이야기한 봅니다. 30년이라는 학교 현장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20년이고 나머지 10년은 외곽에서 한 걸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학교 안과 학교 밖의 활동이 저는 충분하게 그런 어우러져서 어떤 교육개혁 운동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에는 20년 동안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있었다는 결론이네요. 우리 이 후보님 너무 이분법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 아니요,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경험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교 현장에 20년간 있으면서 어떤 업무를 이렇게 주로 맡으셨는가요? 담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다양하게 맡았죠. 뭐. 담임도 많이 했고요.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보직교사, 부장교사라든가 이런 경력이 있는가요? 예. 저는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그러면 학교 안에서도 부장 경력은 없었다는 얘기겠네요. 교육복지부장도 했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서거석 후보, 예. 차례인데 찬스 발언 쓰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찬스바를 한번 쓰고 예, 그러시죠. 해도 되죠? 30초 먼저 쓰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재경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미영 후보님하고 토론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미영 후보님보다는 현장 경험이 훨씬 더 많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초등에 근무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서거석 후보님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 경험이 있다고 해도 사실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질비해요. 장학사, 장학관, 예. 연구사, 알겠습니다. 연구관 이런 분들이 우리 이 후보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과 같이 하면 찬스 얼마든지 발언은 할 수 있어요. 찬스 발언은 거기까지 계속 하시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3분 주도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미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김승환 후보가 그 수능 폐지를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능은 대학 입시를 위한 자격고사로 어떤 점진적으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승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능 폐지를 주장했죠? 네, 수능을 폐지하고 대입 자격고사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정권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더 이제 확대해 가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네. 뭔지 아십니까? 말씀하시죠. 예. 몰라서 대답하는 거나 안 하는 건 아니죠. 워낙 많으니까요. 네.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자유학기제를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자유학년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 후보께서는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전혀 준비를 않고 있다가 급기야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두 학기로 학년제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떤 새로운 제도가 들어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시행착오도 줄이고 준비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이게 수능을 폐지하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 수능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수업 방식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김 후보는 IB 교육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알면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IB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서술형 평가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 4,800개 학교가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2013년도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2020년에는 우리 수능에 해당되는 대입센터 시험을 지금 폐지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9개 정도가 이 IB 도입을 이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수능만 폐지하겠다. 아무 대안도 없으면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서거석 네, 후보님 시간이 찬스 다 됐습니다. 쓰겠습니다. 예, 찬스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서거석 후보께서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의 정책 이걸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느닷없이 자유학년제를 주장했다. 굉장히 사실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자유학기제도 교육부 정책이고 자유학년제도 교육부 정책입니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그렇게 심하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 그 대안이 바로 대입 자격고사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 명확하게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찬스. 예, 더 쓰시죠. 예. 방금도 이렇게 우리말로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시네요.
지금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나 교육부의 정책인데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다가 느닷없이 이제 2학기로 연장이 돼가지고 자유학년제로 바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 무슨 딴 말씀을 하십니까? 예. 예, 이미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유학기제가 나와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에 앞서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지도할 진로진학 상담교사 그 양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진로진학 상담교사 양성 과정에 그 부전공으로 교사들을 앞으로 정원 외가 될 교사들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교사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서 했는데 타 시도는 대부분 모든 중고교 이렇게 한 명씩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그 정원을 선발했는데 우리 전북은 40% 이하의 낮은 예. 배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상호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 2차 토론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상호 토론입니다. 상기시켜드리자면 이 찬스 발언을 쓰실 수 있는 것은 이번 순서까지입니다. 자, 먼저 김승환 후보가 3분의 토론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공교육 개혁 그 빛과 그림자 이 책을 쓴 학자는 40년 동안 미국에서 교육학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다이앤 레비치입니다.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오로지 시험에만 의존하면 학교는 발전할 수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학교가 응시 대상자를 조정할 수도 있고 관료들이 점수 산정 방식을 교묘히 조작할 수도 있다. 모의 시험을 통해 집중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는데 이는 부정행위에 가깝다. 인센티브를 동원할 때만 올라가는 점수는 무의미하다. 돈을 주고 산 향상은 지속적이지 않을 뿐더러 진정한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레비치가 어쩌면 그렇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마치 들여다본 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바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교원들에게 계속해서 아이들 성적 향상을 시켜라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 수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제고사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죠. 지난 2009년에 우리 적 어느 군 단위에서 그 군의 이름을 딴 기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그 군에서 기초미달 학생이 한 사람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을 조작했던 겁니다. 전주 교대의 어느 교수님 아이를 데리고 미국 플로리다에 개건 교수로 다녀오셨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담임선생님이 한 번은 학교에 오라고 하더니 이번에 일제고사를 치르는데 리딩 앤 컴프레이션 독해는 보지 마세요. 매스 수학은 반드시 보세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아이가 독해는 안 되니까 그것은 점수를 빼야 되니까 시험 보지 마시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거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일제고사 서거수 교수가 그렇게 집착하는 용어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 토론에도 말씀드렸는데 일제고사라는 용어는 우리 한국에 없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혼자 사용하시지 마시고 네, 혼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여전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미국의 학자 얘기를 소개를 했는데 학자 견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한테 필이 꽂히는 그 이론만 가지고 내세우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서거수 교수 논리대로 한다면 서거수 교수가 아니고 후보입니다. 서거수 후보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과거대로 전수평가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그 모 아니면 도, 그 흑백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 김 후보의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네. 3분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자, 이미영 후보 3분 주도권 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3분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예, 이미영 후보 3분 주도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3분 시간 모두 지났습니다. 서거석 후보께 묻겠습니다.
12월과 2월 방학이 오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작하는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신학기 맞이 아닙니까? 졸업과 신학기 맞이. 네, 새해 교육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의 학교 교육 내용을 이렇게 설계하는 일이죠. 이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새롭게 바뀌는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교사들은 새 교육과정에 맞춰서 1년 동안의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 유 후보께서 지금이 몇 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 후보께서는 7차 교육과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현재 몇 차 교육과정이 올해 적용이 시작이 되죠? 그것은 일단 6차, 7차까지 해서 사실상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연도별로 그 후에는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거든요. 지금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그때 알겠습니다. 이재경 후보가 질문했는데 핀트가 좀 어긋났었어요. 예. 이재경 후보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단히 변화가 큰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에 어떠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지금 현장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떤 교육과정의 변화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교육감 후보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물론 모든 내용을 다 세세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김승환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1차 토론회 때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에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김 후보께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과 관계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했습니다. 네. 맞죠? 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현직 교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순간에 교육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아픈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교육감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헌법의 논리가 아니고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동료 직원이 목숨을 끊은 거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했습니다. 유족들한테 한 말씀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모두 됐습니다. 자, 이재경 후보 순서입니다. 네, 김승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그 도내에서는 500여 건 이상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522건, 16년도에는 589건, 17년도에는 584건으로 3년 동안 1695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 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감 재직 시에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네, 소홀하지는 않았고요.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부모 간에 화해하고 학생 간에 화해하고 그리고 교사의 개입으로 끝날 일들이 사건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아마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참고한다면 대폭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8월 27일에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 A라는 학생이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특정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따돌림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A 양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하면서 가시적으로 문제 해결을 많이 요구했는데
정작 그 가해 학생들은 강제 전학 조치가 취소되고 출석 정지 11호 솜방망이 처분에 이렇게 그쳤습니다. 김 후보님께서는 그 피해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어떤 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할 말씀 하실 용의가 없는가요? 네, 말씀드리죠. 교육감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학생을 지키고 교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학생의 경우 가해 학생들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경 처분하는 것은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 행정 심판을 통해서 감경이 되는 것, 그것은 교육감도 그대로 기속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네, 그렇죠. 김 후보님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거꾸로 옹호하는 그런 형태가 아주 많이 있었고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마음의 상처 이런 거에 예.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재경 후보님 차례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 이미영 후보께 찬수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문 상담사 또는 전문 상담 교사에 대한 그 마무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는 대부분 전문 상담사들이 위클래스, 교육청에 소속된 위클래스에서 학교로 순회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태는 예방을 하려면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의 평소의 아픈 마음을 미리 예방 차원의 상담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라북도 최하위에 전국 최하위의 전문 상담사, 상담교사 이런 그 비율을 예. 좀 적극적으로 좀 예.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김승환 후보께도 찬수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영 후보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전문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로 진학 상담교사입니다.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이 확충을 해서 아이들 곁에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충원할 거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교육부에서 정말 평생 이것만 연구한 그런 연구한 전문가들을 충원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부는 교과 교사를 좀 훈련시켜서 전환시키라는 겁니다. 이걸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찬수 발언 서거수 후보께도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한번 생각하면 전혀 그거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예, 지금 다른 시도 교육감들은 그러면 우리 김 후보만큼 생각이 부족해서 철학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왜 전북만 그렇게 고집을 세우십니까? 이제는 고집을 거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자리에서 이제 후보를 사퇴하시든지.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서거수 후보 계속 주도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북 교육청 예산이 엄청 증가한 것처럼 지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던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북은 지난 5년간 전남과 비교해서 무려 1,653억 원, 경북하고 비교하면 2,30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못 받았어요. 결국 손해를 본 거죠. 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지금 도내에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약 한 30% 되는데 한 20억이면 체육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그러면 80개를 지을 수 있는 거의 100개 가까운 이런 체육관을 지을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김 후보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런 특별 교복을 받아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는 거. 이거는 학생들한테 정말 사과를 해야 되고 학부모님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한 건 않거든요. 사과에 네. 굉장히 인색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GM이 문을 닫을 때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 있죠. 네. 예? 근데 왜 1년 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을 때는 전혀 그런 조치를 안 내렸습니까?
그때는 그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때는 이제 선거가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신경을 안 쓴 것이고 이제는 선거 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야 이때야말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드림 클래스 장학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죠? 네. 예, 그거는 중학교의 빈곤 가정 학생들을 역시 빈곤 가정의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지도를 하고 장학금조로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인데 중학생들을 추천 안 한 사실 있죠. 지금 연속 한 3, 4년간 추천 안 하고 있죠. 추천은 안 했지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추천 안 합니까? 그것은 그거는 알고 있기로 우리 김 후보가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쁜 회사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 계열의 회사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하는 것까지도 길을 그건 막은 사실이죠. 그건 허위 사실입니다. 예? 네, 방금 그 말씀 허위 사실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예. 그 보도 3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예. 자, 황우진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서구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하실 때 최종 학력은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원래 제가 이제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바꾸셨죠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들어보시라고. 제가 주도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석사를 아니, 저기 마치고 황우진 후보의 통제에 따라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선관위의 최종 학력이 충남대학교 법학 박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최종 학력이 바뀔 수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인물 정보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최종 수정 일자가 5월 10일로 돼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등록된 최종 학력은 일본 주오대학 그 법학 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일보 5월 13일자에는 최종 학력이 전북대 법학과 졸업, 법학 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라북도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 한국 박사는 충남대학교 박사고, 그 다음에 일본의 주오대학의 박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논문 박사를 과정 박사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래서 네이버 상으로는 지금 주오대학 법학박사가 돼 있고, 그런데 선거법상 논문 박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대학 박사로 지금 이게 변경을 한 겁니다. 있는 데마다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상당한 혼선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 후보께서는 전 노무현 대통령님으로부터 총장 임명을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우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총장 재직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서거 당시에 그 관련한 논평이나 애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가신 거 말고요. 요 근래. 아무튼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참고로 질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를테면 하진 않으셨죠? 뭐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거하고 다르죠. 그때 대학 총장으로서 그거 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뭐 하셨다는 것은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뭐 참고로 질문. 그건 사실이고 그건 황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교육부에 과장했다는 걸 굉장히 후장처럼 내세우시던데.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3분. 예. 자, 예, 30초 쓸 수 있습니다. 서 후보께서는 이명박 정부 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 교육분과위원장을 역임하셨죠. 말씀하세요. 후보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 명의로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 전혀 가지 사실무근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 회장을 하셨지요? 말씀하세요. 예. 그 당시 찬스 한번 더 쓰겠습니다. 예. 그 당시 서 후보께서는 큰 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방향을 잘 잡았다.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평가하신 대목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서거석 아마 후보는 답변할 기회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거두절미하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찬스 한번 더 예, 쓰겠습니다. 그러시죠. 서 후보께서는 혹시 보수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받은 적이 있지만 질문은 하실 수 있지만 예, 답변하실 예, 수 예. 없습니다.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예, 드리는 바에 의하면 서 후보께서는 이제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까지 이 제안을 받았는데도 거절하셨습니다. 또 교육감직에도 관심이 없으시다가 무너진 전북 교육을 보고 주변 분들의 권유를 받아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셨는데 교육부 장관 제의를 받은 건 어느 정부였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셨지 그 않습니까? 질문을 예, 드리는 예, 것으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호 토론 모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차례 더 상호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다음 상호 토론 좀 이어가도록 하지요. 먼저 이번에는 이미영 후보께서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이 낙제 수준이라는 그런 비판적인 평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청와대 혹은 교육부를 향해서 이건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이자 국민들의 바람은 소통과 경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에 가장 요청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 현실을 보면 농어촌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예산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요.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지역 교육장의 어떤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중요한 지역 교육장의 선출 제도를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해서 교육자치에 맞는 그런 선출 제도로 이렇게 바꿔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 후보의 답변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대입 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시 전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파행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시 전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교육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확대해 가지고 객관성 있는 평가에 의해서 대학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학교 경영에 교육부 차원에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장의 그 학교 경영권을 최대로 보장해 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사고 그리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황호진 후보 답변입니다. 예. 저는 먼저 요 근래 강화하고 있는 정시 확대 정책을 중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능 비중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건 수도권 중심의 사고이고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전북 학생들은 최대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중지를 요구하겠고 수능 폐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선다형 수능이라는 건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정답 맞추기 교육이거든요. 이걸 폐지하는 것부터 교육의 정상화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개선해야 됩니다. 고교 내신을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교실에서 과잉 경쟁이 일어나고 이게 사교육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교 절대평가제를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를 토대로 해서 고교 학점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 인재를 양성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 지원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요구하고 싶어요. 기존에는 학급 단위로 예산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게 학급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 단위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예. 이건 교육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다시 학급 단위로 전환해야 됩니다. 보완시켜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김승환 후보 마지막 답변 네,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초, 중등 교육 개혁은 대학 입시제도 앞에서 멈춰 서버립니다. 문제는 대학 입시제도입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인재 균형 선발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지역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그 지역 모든 공공기관이 선발할 인원의 50% 정도는 할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2개의 교과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교과서가 있고 EBS 교과서가 있습니다. 아이들 굉장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과감하게 하나의 교과서로, 그건 당연히 학교 교과서이겠죠.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지방 분권, 교육 분권 과감하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관료들이 버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좀 감안하시고요. 애초에 3분 시간 드리려고 했는데 3분 30초 하면 됩니까? 예, 3분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저축된 게 있어서요. 자, 이재경 후보께서 먼저 3분 3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서거석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그 도내에는 500여 건 이상의 학교 폭력이 발생해 가지고 지난 3년 동안 1695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제 전학으로 이렇게 한 그 건이 2015년도에 39건, 16년도에 59건, 17년도에 44건 등 총 142건이 조치됐습니다. 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그 강제 조치라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징계의 어떤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우선 우리 이재경 후보님 오늘 여러 통계를 굉장히 아주 해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은 이제 아까도 토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너무 가해 학생 위주로 그 친구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그 피해 학생들의 경우는 평생 거기까지요. 트라우마가 있고요. 거기까지요. 예. 제가 물어본 건 그 내용이 아닌데 최근 도내에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내에 한 지역을 4번 강제 전학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청에서 그 도교육청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그 사건 알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뭐 이런 돌리기 상황이 아닙니까, 발생했을 예. 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게 마치 우리가 놀이에서 뭘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A에서 B학교, B학교에서 C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두통거리처럼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단위 학교에서는 해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지원청,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본청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결해야지 단위 학교에서 서로 막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학력 신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느 후보가 여쭤보겠습니까? 예, 서 후보님께 이렇게 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전라북도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그
학력 향상하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교육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학력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김 후보가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김 후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8년 동안 못한 것을 4년 후에 다시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인드가 바뀌면 전부 시스템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학력 증진 프로젝트에다가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예. 또 무엇보다도 수업을 거기까지 선생님들이 하겠습니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서거석 후보 3분 30초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이미영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난해 부안의 상서 중 송정진 교사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추궁을 받아서 억울하다 하면서 목숨을 끊었죠. 예.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 우리 이미영 후보께서는 바로 김 후보에게 송 교사 유족에게 사과를 권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 이렇게 판례나 들먹거리면서 수용을 하지 않다가 아까 뭐 수용을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디 속이 후련하세요? 네. 예, 아니 저는 뭐 지난해 송교사 그런 죽음 사건 직후에 곧바로 전북교육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적적인 책임자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가장 먼저 교육감의 어떤 교육감이 앞장서서 교육가족에게 또 유가족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 만사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다. 그게 우리 법대생들에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우리 김 후보도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위지만 이제 교수 된 것은 저보다 한참 후배이기 때문에 후배 교수였는데 그때 학생들한테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너무 많고 각박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법을 어설프게 안다고 해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 법에는 눈물과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우리 김 후보를 보면서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은 왜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서 또 광주 5.18에 대해서 뭐 잘못하신 거 있습니까? 없지만 유족에게 사과도 하고 위로도 하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 후보에게 가장 지금 부족한 게 저는 눈물과 따뜻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제라도 그분이 김제 삽니다. 유족이 슬픔에 빠진 분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고 정말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건 23년 동안 같은 대학에서 근무했던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게 교사 인권이라는 걸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위로의 말,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래도 교육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리고 지난주에 그 송경진 교사의 사모님이 저희 선거사무소에 들렸어요. 들려서 꼭 김 후보를 만나면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김 후보 이름 석자만 들어도 몸소리 쳐지는데 왜 그는 선거용 홍보 문자는 계속해서 나한테 날리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전해달라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가급적 후보에게 답변이 갔으면 질문이 가고 또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황우진 후보에게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서거석 후보님, 여기 최근 조선일보 5월 19일자 기사에 후보님을 이렇게 이제 보수 후보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황 후보님은 뭘로 됐나요? 저는 뭐 아직 여기에 들어와 있질 않네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존재가 없는 건가요? 그러세요? 예. 예. 아마 이런 분류는 지금까지
행적이나 살아오신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도 나도 진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진짜 진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 철학이나 정책, 공약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후보께 묻겠습니다. 혹시 전라북도 교육청 슬로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플러스입니다. 예. 그러면 김 후보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기도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있어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김 후보님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조사 결과를 신뢰하실 걸로 봅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지난해입니다. 전국 꼴찌에서 3번째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꼴찌, 자살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전국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전국 1위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꼴찌에서 3번째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는 전국 4위입니다.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강원 경북에서 꼴찌에서 3번째입니다. 교육과정 만족도는 안타깝게도 전국 꼴찌입니다. 진로교육 만족도 역시 경북에 이어서 전국 꼴찌입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수치가 전국 꼴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2017년뿐만이 아니고 2015년, 2016년에도 비슷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 학생들의 경우에 성적만 하위권인 것이 아니고 행복지수도 꼴찌 수준이라는 통계에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김 후보께서 불통과 독선적인 행정을 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이 통계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할까요? 예. 지난번에도 서울대 한 연구소와 세이브 더 칠드런 공동 연구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전라북도 아이들의 빈곤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잘못돼서 빈곤율이 높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시간이 교육당국에서는- 끝났습니다. 예. 예. 김승환 후보 3분 30초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호진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 후보께서는 저와 함께 4년 동안 굉장히 긴 기간이죠. 전북교육청에서 부교육감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서로 힘을 합하면서 지혜도 많이 모았고 그 결과 전북교육을 괜찮은 교육으로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방송 토론 자리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전북의 혁신학교는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금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예. 많은 지역에서 전북의 혁신학교를 보러 옵니다.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던 그 당시에도 혁신학교 현장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교사 대화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의 전북 혁신학교를 이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황호진 후보의 정책 중에 혁신학교에 체험학습을 덧붙이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맞죠? 체험학습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혁신학교는 기존에 획일적인 수업이 진행되던 기존 교육 시스템에 새로운 수업 방법 등을 도입하는 획기적인 시도로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획기적인 수업 방식의 하나로 체험학습이 대단히 각광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체험학습이 의미가 있으려면 아이들이 교육적 성장에 도움이 돼야 되고
교육적 성장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교육 과정과 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 동의합니다. 예, 예, 그 의견에 예. 저 이견 없습니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학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 장성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하고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지리산 종주를 2번 합니다. 교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약한 아이가 있으면 스스로 도와주면서 지리산 종주를 합니다. 교사들은 그걸 관찰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전형적인 아주 바람직한 현장 체험학습의 케이스가 아닐까요? 예, 동의합니다. 네. 지금도 아마 네, 여전히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북의 혁신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정말 다양하게 현재 169개의 혁신학교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학교마다 다양하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으로 내놓으신 것 체험학습 제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예. 이걸 더 하면 좋겠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예. 이제 체험학습 그 자체는 대단히 그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수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학습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가기 전에 체험학습 나가기 전에 이 체험학습과 관련된 학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사전 그 지도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현장에 가서도 네. 사실은 선생님이 대단히 신중하게 세심하게 아이들 지도해야 되고 잠깐만 더 구체화합니다. 예. 지금 황진호 후보께서는 외국 생활도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외국의 현장 체험 사례를 많이 누구보다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갔다 온 뒤에도 사실은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하거나 또는 뭐 글을 쓰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뭐 그런 거기까지 점에서 듣겠습니다. 체험학습은 운영하기 따라서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예.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미영 후보의 차례입니다. 네. 네, 방금 그 토론 내용 중에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추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 지수가 전국 최하위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진로 만족도 역시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김 후보께서는 전라북도의 재정 자립도를 또다시 근거로 들이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재정 자립도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자가 또는 책임 있는 도지사나 교육감이 어떤 그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난번 우리 전라북도의 아이들의 건강지수, 운동지수 이런 부분이 전국 최하위일 때 우리 전라북도와 그 재정자립도가 비슷했던 그런 강원도의 예를 그래서 들은 겁니다. 바로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아이들이 행복지수만큼은 삶의 질 지수만큼은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육감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 새롭게 특히 중1, 고1에 적용되고 있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매우 중대한 시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그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그 교육과정으로 지금 개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어떤 그 중심 목표를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역시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인문학적 감성과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과학적 사고, 바른 인성을 갖춘 그런 창의 융합적 인재를 교육 목표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도래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면서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추구하는 역량은 지식 중심의 그런 과거 교육과정 중심에서 어떤 그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인간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 또 어떤 공감 능력, 뭐 예술 어떤 그런 능력
이런 다양한 것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식, 역량 중심을 하고 있고요. 이 자기관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학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 후보님이 기초학력을 계속해서 성적과 비교해서 성적하고 동일시해서 사고를 하는 한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사회적인 그런 적응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관점을 고치고 우리 모두 좀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예정된 상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은 이제 여기서로 끝났는데요. 마무리 연설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조 연설 순서는 오늘 생략했죠. 예. 돌아갔던 방향과 좀 거꾸로 순서로 하겠습니다. 방금 주도권 토론 마친 이명 후보부터 기조 연설, 마무리 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결론은 나왔습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 전문가, 유초 중고를 잘 아는 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북교육은 학교를 잘 모르는 교수 출신의 교육감이 행정을 해서 전북교육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저 이미영은 전북교육의 위기를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으로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아이들이 춤추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교육감,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저 이미영을 믿고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꼭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승환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학생 여러분, 제가 2010년 7월 1일 전북교육감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주의 어느 사립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장실에서 그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은 1등의 가슴에도 꼴등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리는 멍해졌습니다. 한참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왜 그 가슴에 슬픔을 담고 있는가? 아이들의 잘못인가? 아니면 어른들이 잘못한 것인가?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있는 슬픔을 빼주는 것, 그 자리에 즐거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육감으로서 내 자신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로 황호진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황호진입니다. 지난해 전북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전국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교육과정 만족도는 안타깝게도 전국 꼴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전북교육은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권이 추락하고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탓일까요? 선생님 탓일까요? 아닙니다. 전북교육청의 잘못된 시스템과 정책 탓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숨죽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바닥이고 자살률은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전북교육을 바꿔주십시오.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감을 만들어주십시오. 저 황호진은 전북교육을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능력 있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거석 후보의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및 교육가족 여러분, 독선과 오만, 불통에 시달린 전북교육, 지난 8년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8년 동안 못했던 일을 앞으로 4년 동안 할 수 있다는 말,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북교육이 한 사람의 교육 실험장이 돼서 혼란과 불통의 늪에 빠졌을 때 저 서거석은 전국 40위권 전북대를 국립대 최고 순으로 만든
검증된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노무현 정부 지방분권 혁신위원으로서 봉사했고 또 수십 년간 민주화 교수협의회 활동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손 한번 잡아줄지 모르는 차가운 교육감에게 또다시 4년 전북교육을 맡기시겠습니까? 이번에 꼭 바꿔주십시오. 서거석과 함께 전북교육을 바꿉시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경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도 번호도 소속 정당도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인 중립이 기본이기 때문에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는 것은 전북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하는 교육감이 아닌 오로지 교육에만 헌신할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저 이재경은 38년간 교당 경험과 교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책무형 참여학교 운영과 전북형 진로 진학체험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전북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학생에게는 꿈과 열정을, 교사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안심과 신뢰를 주는 전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토론회에 안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든다고 하는데 토론회가 만능은 아닙니다만 후보들이 마주 앉아서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봐야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JTB 교육감 후보 토론회는 한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선거일 이틀 전인 6월 11일 3차 교육감 후보 토론회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JTB 선거 토론회가 계속됩니다. 당장 월요일인 28일에 도지사 후보 토론회, 그리고 화요일인 29일 전주시장 후보 토론회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죠. 5분의 후보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